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음, 보시는 유럽 증시는 조금 전에 시작했는데 견조하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견조합니다. 이 나라들이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경제 회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시장은 견조한 상태고요. 아시아 증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대만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 중국도 홍콩도 심지어 쪽발이들도 견조하죠. 자, 환율, 유가, 금값, 구리값. 환율도 미쳐 돌아가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정경심 조국 부인 재판 있었는데 그대로 스테이. 자, 4년 그대로. 뭐 소소하게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는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고, 미공개 정보 이용, WFM 관련된 투자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는 원래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그대로 모두 다 유죄. 대부분 다 제가 언급해드린 거 말고 변동이 없이 징역 4년 땅땅땅.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근에 가석방이 허가됐다고 하고 내일 풀려나겠죠. 이 사람 2년 6개월 선고 받았어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파기환송됐다가 다시 2년 6개월 확정 판결 받았거든요. 자, 삼척 동자한테 물어봅시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냥 사심 없이 정치적인 이해 없이 그냥 사건 내용만 이름 가리고 사건 내용만 쭉 보여주고, 자, 어느 게 더 중한 범죄고 어느 게 더 대한민국 사회 공정과 정의를 훼손시켰는지, 자, 이거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객관적으로 이름 다 가리고 사건 내용만 딱 던져놨을 때, 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2년 6월이라고 생각하고 정경심 교수 사건을 4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 일반인이 아니라, 자, 외국 판사도 좋고요, 외국 검사도 좋고 외국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자, 과연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 정말 물음표입니다. 자, 저는 조국 개새끼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조국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입시 비리, 이 정도 치맛바람, 자, 집안에 돈 좀 있고 백 좀 있고 교수의 변호사의 의사의, 자, 다리 좀 떤다는 사회 지도층급 인사들, 자기 아들 딸들 대학교 갈 때 이 정도 인맥 안동원 사람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시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부회장님 무기징역이지, 못 나오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석방까지 만들어주면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법의 정의, 법치를 어떻게 바로 세우려고 이러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우리 시장 말할 것도 없이 죽섰고요. 자, 코스피가 0.7%, 삼성전자가 2% 떨어지는 시장, 하이닉스가 5%, 6% 떨어지는 시장 보셨나요? 자,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나쁘냐? 아니요. 자, 삼성전자가 2% 떨어지고 하이닉스가 6% 떨어지는데도 지수가 0.7%. 대다수 업종들이 별다르게 얽히지 않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장 막판에 0.01% 떨어지긴 했지만 장중 내내 셀트리온 5%, 4% 후반. 자,
바이오가 미쳐 돌아가는, 바이오가 좀 힘을 많이 내주는 그런 하루였고요. 보시다시피 뭐 트렌드 랭킹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 근처 마무리됐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밀린 것도 아니죠. 1,500원 떨어졌습니다. 30만원. 어제 30만 1,500원, 500원 모자란 상한가로 마무리했지만 오늘은 뭐 살짝 장 초반에 살짝 빨간불이었을 때가 있었지만 뭐 장중 내내 거의 파란불로 뭐 약보합 뭐 1, 2% 수준으로 움직이다가 결과적으로는 0.5% 하락 마무리됐고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카카오뱅크는 오늘 다시 조금 힘을 내주면서 7만원대 중반대 흐름 마무리가 되었고요. 언급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78,500원, SK하이닉스 105,500원. 자, SK하이닉스 6% 떨어진 시장이 언제였나요?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흔치 않은 부분이죠. 뭐 말로는 뭐 미국 쪽이나 뭐 글로벌 뭐 PC 업체들이 뭐 과도한 재고를 쌓아놔서 메모리 칩이 가격이 하락하고 그런 영향으로 뭐 밤사이 미국 시장 마이크론이 뭐 충격적으로 떡락했다는 이런 소식을 핑계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떨어졌는데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하나요? 어처구니가 없죠. 자, 두고 봅시다. 뭐 오늘 밤 미국 증시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뭐 지금 막 시작한 유럽 증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잘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읽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비싸다고 했는데도 오늘도 3% 가까이,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뭐 이틀 사이 거의 뭐 7만원? 상당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자 28만원대 회복, 뭐 장중에는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종가는 4.8%로 마무리되었고요. 자, HMM 뭐 거의 파업을 결정하는 분위기, 임단협 결렬됐죠. 자, 뭐 회사는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끊임없네요. 하긴 뭐 해운 운임이 계속해서 뭐 13주 14주 계속 고공행진 중에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도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혀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섬나라잖아요. 비행기 아니면 바다인데 비행기는 글자 그대로 너무 비싸고 긴급을 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 같고 거의 뭐 절대 다수 뭐 90% 95% 이상 배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배를 띄워가지고 보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워라 내워라죠. 돌아가는 것도 엄청나게 돌아가는 거지만 그 축구장 몇백 크기의 그 컨테이너 선이 아무리 속력을 내봤자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자, 그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철도로 뭐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라든지 북한이 철도길이 열려서 철도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은 엄청 빠르고 엄청 저렴하게 그렇게 수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고요.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북한 애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 짖는 소리만 외치고 있고요. 주연수 볼까요? 뭐 유럽 장 초반 보합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뭐 나쁘지 않게 출발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상승 출발했고요. 자, 뭐 이해할 수 없게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읽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본은 지금 뭐 하한가 가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심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 뭐 올림픽 기간 중에만 4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하잖아요. 뭐 올림픽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확진자는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뭐 2200명대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준은 못 되죠. 우리나라가 훨씬 방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훨씬 덜 맞췄어도 여러 가지 방역 조치, 시스템, 의료진의 노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는 잘 시스템화 돼가지고 코로나에 대처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간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반도체, 빅사이클 반도체 끝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분위기는 반도체가 휘청거리는 분위기로 줄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관련된 반도체 섹터도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있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냥 기술적으로 장 후반에 그냥 살짝 떨어져서 마무리됐다 뿐이지 바이오가 워낙에 많이 달려준 하루였기 때문에 코스닥 개별주 특히 바이오 쪽으로는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장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0.7%가 떨어지긴 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았고요. 삼성 SDI,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포스코,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신한지주, 반도체 쪽에 관련되지 않은 종목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오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살짝 물음표를 찍는 분위기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 0.12%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보다는 견조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죠. 자, 코스피 상위 업종은 이런 분위기고요. 자, 코스닥,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11%. 자, 셀트리온 형제들은 견조하고요. 에코 프로그램이 살짝 약세. 게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다 약세고요.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종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관련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LNF, 시젠 진단키트 괜찮고요. SD 바이오센서도 오늘 올랐죠. HLB는 워낙에 기업이다 보니까 언급하지 않고요. CJ ENM 컨텐츠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고요. 휴젤도 같이 떨어졌지만 제넥신도 마찬가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오를만한 종목들 네이처셀 여러 가지로 바이오 쪽으로는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자체는 0.1% 떨어졌다고 하지만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고요. 매동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팔았고 개인만 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에이드칩스가 한 이틀 정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떨어지면서 장 초반에만 오늘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만 살짝 1250원 정도 찍고 다시 1200원짜리 21선 부근으로 내려앉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이드칩스도 냉장고를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회사의 주력은 반도체 설계, 파운드리 업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섹터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자주 오늘도 많이 거래했고요. 주로 거래하는 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살짝 숨이 죽어서 시작되긴 했지만 장중에는 16,160원 등락폭으로 따지면 한 2% 넘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 쏠쏠하게 잘 거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6,000원 정도에 사서
16,050원에 판다든지 뭐 15,975원에 사서 뭐 16,020원 요 정도 수준에서 판다든지 이렇게 몇십 원 뛰기로 여러 번 거래하다 보면은 자 쏠쏠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크래프톤 충격적으로 10%가 떨어졌어요. 뭐 반등 없이 시초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그냥 쭉쭉쭉쭉 내려 꽂았고요. 어제와 다르게 기관도 오늘은 매도, 외국인은 어제하고 똑같이 비슷한 수준의 매도. 결과적으로는 10%가 떨어져서 40만원에 턱걸이 되는 어제 저가 부근 가까이까지 종가가 오늘 밀려버렸고요. 시간에는 아직 더 하락이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네요. 뭐 다행인가요? 어쨌든 크래프톤은 이런 느낌. 전반적으로 오늘 게임주가 많이 약세였죠.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펄어비스 뭐 다 약세였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여전히 논란 중인 고평가 논란도 뭐 피해갈 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살짝 언급해드린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꺾였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죠. 워낙에 뭐 15만원, 16만원, 17만원에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 거의 100%잖아요. 단기 상승 100%이기 때문에 보이시죠? 7월 말만 보더라도 15만원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거의 100%가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뭐 요 자리에서 0.5% 떨어졌다고 이거 모멘텀이 떨어졌어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뭐 아직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도 뭐 600만 주 뭐 견조하게 터진 뭐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난티는 뭐 모멘텀이 확실히 떨어진 느낌이고요. 뭐 9,000원대가 됐든 8,000원대가 됐든 뭐 저가를 만들고 나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뭐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뭔가 새로운 이슈를 터뜨리면서 다시 퍼포먼스를 줄 때 주시하셔야 될 그런 종목인 거죠. 따라서 뭐 당분간은 뭐 아난티 보내줘야죠. 잘가 선택 삭제. 자 바이넥스는 뭐 계속 바이넥스 하고 있죠. 자 오르락 내리락 윗꼬리만 계속 달리면서 오늘도 뭐 장중에는 26,600원까지 보여줬지만 종가는 다시 또 2만원 밑으로. 물론 요 퍼포먼스를 잘 이용해서 거래해 보실 수도 있죠. 장 초반에 뭐 공포에 산다고 뭐 19,750원 시초가니까 19,800원이나 19,900원에 사서 뭐 고점이 26,600원이기 때문에 뭐 25,000원, 24,000원에 팔아도 뭐 6,700원 정도 남겨 먹을 수 있는 뭐 3-4% 정도 요렇게 거래해 볼 수 있는 뭐 변동폭은 충분히 보여지지만 자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바닥을 만드는 부분인가 생각할 정도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시장에 지금 바이오가 엄청 강하고 뭐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CMO 테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자 거래량이 너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은 분명히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속상하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뭐 스푸트니크 관련해서는 내용이 이슈가 1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넥스 자체적인 뭐 CMO 물량, 자체적인 퍼포먼스, 뭐 실적 이런 부분으로 실적도 발표하고 모멘텀도 만들어 가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일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프레스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오늘도 충분하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에서 잡으셨다면은 충분하게 시초가 보시고 들어가셨어도 31,000원에 들어가셔도 33,6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32,000원에 마무리했어도 뭐 2,000원 남겨먹기 때문에 6-7%는 충분하게 볼 수 있는 자리죠.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너무 고점에서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너무 고점에서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짧게 끊어 가시면서 익절을 하시거나 조금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은 빠르게 고점에서 손절 과감하게 치시고 반복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매일매일 한두 번씩 거래하시면서 그 손절하셨던 그 낙폭을 줄여가면서 요 종목에서 희망을 보셨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매매 기법이고요.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어제보다 2배, 어제도 충분한 거래량을 보여줬는데 어제보다 또 2배의 거래량이 터졌고요. 다만 윗꼬리는 좀 심하게 달렸죠. 장중에는 46,000원까지 보여줬는데 마무리가 43,750원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동안 답답한 흐름, 한 거의 뭐 한 달 넘게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부분을 일소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프레스 바이오 파마처럼 이 유바이오로직스도 물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백신 관련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후발주자라고 생각하시고 좀 안전하게 거래하신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윗꼬리가 달릴 때는 눈치 빠르게 고점에서 익절하고 다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요. 얼마든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기준가 41,100원에서 오늘 시가가 41,150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제 고점 익절하셨어도 다시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실 수 있는, 얼마든지 안전하게, 자 밤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시초가 여러 가지로 등락폭을 다 위험을 제거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밤 뭐 유럽이나 미국 증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서 과연 박스권을 깨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약세장으로 갈 거로 보여지지는 않은데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계속 이렇게 힘을 내준다면은 뭐 유바이오 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트리온도 뭐 여러 가지로 확대 적용시켜주는 그 치료제 소식으로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뭐 내일 시장도 잘 지켜보시죠. 바이오 쪽. 자, 뭐 칩셋 미디어나 여러 가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크래프톤하고 비교해 보려고 어제 검색했던 부분이고, 한미반도체, 뭐 DBI텍, SNS텍, 텔레칩스, 대덕전자,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네페스, 제주반도체 다 마이너스죠. 뭐 지금 여기 관심 종목에 담아놓은 반도체 관련 종목 플러스 종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요런 자리에서 보셔야 되는 거죠. 뭐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면은 뭐 반등이 나올 거고요.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 살짝 더 떨어지겠지만 살짝 숨이 한번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국면이 됐든 떨어진 자리에서 잘 보셔야 되시고요. 요 자리에서 뭐 살짝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퍼포먼스만 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더 떨어져 준다면 뭐 더 낮은 지점에서 더 싸게 거래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항상 저점에서 싼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잘 주시하셔야지 되고요. 그 외에 뭐 SM은 계속 그 자리를 맴붙는 느낌. 진원생명과학도 생각보다는 유바이오로직스나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퍼포먼스가 좀 안 나오는 느낌. 오늘도 뭐 고점 5.6%긴 하지만 다 반납하고 다시 뭐 4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42,150원으로 마무리됐고요. 마찬가지로 뭐 이 종목도 시초에 한번 과감하게 공포에 한번
들어가셨다가 그 퍼포먼스만 고점짜리 퍼포먼스만 먹고 44,000원에서 바로 나오시면 그럼 한 뭐 2,000원 가까이 2,000원 가까이 5% 4% 5% 정도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나오는 종목이고요. 시젠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요. SD 바이오 센서는 조금 더 종가는 3% 부분이지만 뭐 장중엔 68,000원 11% 가까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시젠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고요. 물론 시젠도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죠. 4% 가까이 오르다가 고꾸라진 모습이고요. 자, 반도체 쪽으로는 뭐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렇게 떡락해버리는 시장에서 뭐 반도체 섹터가 버텨줄 재간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바이오 섹터에 제가 나름대로 담아본 관심 종목들인데요. 뭐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뭐 아쉽게도 알테온제 같은 경우에 살짝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가지만 그래도 대다수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대다수 퍼포먼스가 뭐 2% 4% 셀리드도 제가 알기로는 백신 관련인데 셀리드도 11% 이렇게 그래도 퍼포먼스가 쭉쭉쭉 나와주고 있는 모습임에 반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뭐 YMC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뭐 조금은 개별 이슈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IA 뭐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플러스 하지만 뭐 낙폭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죠. 제가 1200원에서 깨졌을 때 보지 말자고 했는데 아직 그 12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SK 머터리얼즈는 앞서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소재 관련해서 SK 머터리얼즈는 요즘에 계속 강하죠. 차트 보시다시피 뭐 바닥 40만원대 찍고 다시 비상 다시 40만원대에서 한 10% 정도 상승하는 모습 뭐 윗꼬리는 뭐 한 50만원 가까이도 찍어준 모습이고요. 자,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솜이 한번 죽었다면은 자, 뭐 내일 시장이 됐든 내일 모레나 다음 주가 됐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날려주는 주가 뭐 지수 움직임이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저가에 쏠쏠하게 잘 담을 수 있는 종목 잘 분석하시고 잘 공부하셔서 자 요런 떨어진 날의 기회도 잘 살려보실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리고요. 극명하게 위쪽으로는 바이오 종목이고요. 밑에 쪽으로는 뭐 게임주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희비가 확실하게 엇갈리죠. 이렇게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이상 떨어져서 뭐 힘들었던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자 바이오 쪽으로 조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자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즐기셨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자 오늘도 마찬가지 대다수 업종들 다 바이오도 퍼포먼스가 좋긴 하지만 뭐 한두 종목 빼고는 다 윗꼬리가 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고점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당일 포지션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어제 제가 영상 설명 부분에 멘트를 달아드린 이야기 자 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를 누군가 잡아주는 거는 나한테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근본 이치를 내가 고기 잡는 방법을 모른다면은 일회성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뭐 급등주를 알려줬다라든지 전문가가 추천을 해줬다라든지 뭐 문자 알림을 받았다든지 뭐 누군가가 알려준 종목으로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타점을 결정한 종목이 아니라 누군가가 던져준 종목으로 뭐 5% 10%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법
투자 원칙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런 약세장이나 출렁거리는 시장 그런 분위기에서도 확실하게 저점 매수를 해서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세로미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누구도 믿지 마라. 믿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의 실력, 기법, 매매 원칙, 철저하고 냉정한 판단. 자,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인 투자, 기계적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습된 경험된 노하우에 의해서 철저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딱 변동폭만 먹고 나올 수 있는 단기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장기로 가치를 보고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에서도 버티셨다가 존버는 승리한다라는 정신으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존버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존버는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단기 매매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 시장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저점에서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물론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확인하시고 저점이면은 그 저점에서 주시하고 계시다가 내일 시초가 됐든 장중이 됐든 돌아 나오는 모습, 두세 개 분봉, 갭 돌파, 시초가 갭 상승이라든지, 거래량이 5배, 10배 폭증하는 모습이라든지, 반드시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고개를 쳐드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방향성이 틀리다, 횡보를 치거나 흐물흐물 힘이 약해진다. 그럼 반드시 2-3% 안에 손절치고 나오셔야 되시고요. 다행히 파도를 잘 타서 상승세다. 그러면은 딱 주문창에서 매도 딱 걸어 놓으신 상태에서 10%가 됐든 VI가 걸리는 지점이 됐든 매도 물량 딱 걸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정정 취소 화면으로 시가로 물량 던질 수 있게 바로 꺾이면 바로 물량을 던질 수 있도록 딱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딱 호가창을 보고 있는 거죠. 일단 내가 주식을 들고 있을 때는 딴 생각을 하거나 밥을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그런 거 없어요. 내 돈 현금을 들고 있을 때는 잠깐 볼일 보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만 일단 현금을 주식으로 바꿨을 때는 무조건 매도 물량을 걸어 놓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기 투자의 정석이고요. 그렇게 하셔서 다행히 파도를 잘 타서 상승 사이클에서는 확실하게 고점에서 꺾이는 부분에서는 더 미련 갖지 마시고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3%가 됐든 5%가 됐든 짧게 먹고 나오실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파도를 잘 타시는 그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오늘 여러 가지 재판 소식도 있고 코로나도 2200명을 돌파한 하루기 때문에 사회 이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기사가 보여질지 잠시만 렉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렉이 풀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파면된 문체부 국장이 파면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네요. 요 기사 잠깐 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오늘 많은 기사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기사 먼저 한번 클릭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단독이라고 달았는데요. 김은중 기자의 리포트고요. 탈원전 북한 인권 비판했다가 파면당했다고 하고 모기 소리로 문 격려했을 뿐이라고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고요. 자, 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에 고맙다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2급 국장으로 일하던 중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 조치를 받았고요. 정부가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복직이 확정됐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고요. 1심인가요? 좌천성 발령이 났고 그 다음에 파면 처분. 자기는 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정부 흐름 자체가 자구형화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분봉 반중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입을 다문다고 나라가 망하는데 충신의 자세가 아니다. 나름대로 소신이 있는 분 같지만 댓글은 다음에서의 댓글은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시고요. 드루킹 수사를 세월호 수사 강도로 했다면 문 대통령이 온전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이분 경기도지사 김영환 전 의원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할 때 같이 후보로 나왔다가 발린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러 백신 대신 식염수를 접종해서 8,600명을 울렸다고요? 자, 이거 다른 나라 해외 토픽 같은 그런 이야기 굳이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두면 돈 된다더니 믿었던 금의 배신? 금값이 떨어졌나봐요. 자, SK 백신 개발 빌 게이츠 2,450억, 정부 30억. 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이지만 우리나라에 먼저 배정될 거라는 건 알 수 없다라고 좀 비판적인 기사고요.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경심 2심 유죄. 안타깝다는 정부 여당 쪽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 총공세에 나서는 국민의힘. 저 개인적으로는 유죄가 맞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징역 4년의 그대로 인정될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입시 비리 관련해서 전부 모든 스펙 다 허위다라고 판단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유죄죠. 일부 유죄.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자산관리인을 시켜가지고 PC를 그렇게 했다라든가 여러가지로 차명거래, 주식거래를 차명거래 했다는 부분, 입시비리 관련해서도 표처장을 위조했다 위조 안했다 공방이 있긴 했지만 일단은 총장이 자기가 발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월권 행사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 근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인쇄를 했더니 인쇄가 안 되는 부분은 검찰 측에서 확실하게 위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증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그런 스펙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서울인권법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써줘야 되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썼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100% 허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산 쪽 지방법원 인턴이나 자기들 법원 쪽 인턴이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행해주는 관행 이런 것과 비춰봤을 때 크게 징역을 4년 정도 맞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부조리나 비리나 범법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입시 관련 그런 부분으로 물론 뭐 증거인멸이나 뭐 차명거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뭐 징역 4년 나올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핵심은 입시 비리인데 징역 4년 나올 정도의 입시 비리인지 이게 법률적으로 재단을 해서 법률적으로 징역 4년이 나올 정도의 상황인 건지는 회의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자, 수십억을 횡령 뇌물 이런 쪽으로 해서 2년 6개월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입시 비리로 4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맞습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야기해봤자 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판결 나온 거 제가 부정한다고 판결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요. 뭐 이 사람은 솔직히 국가가 뭐 국민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없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국민을 책임지겠습니다. 뭐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국민의 삶 정부가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슬로건이고 구호고 어떤 정책 철학인 거지. 야, 너네들 그냥 놀아. 우리가 다 먹여 살릴게. 정부가 이러고 있습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국가관이나 정책관이나 이런 게 한참 수준 미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재형 탓할 것도 아니지만 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최재형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라는 대통령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의 정책 철학이나 어떤 이 국가적인 아젠다 이런 부분에서 1도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준비도 안 됐고 너무 덤비고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모르고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인 거죠. 자,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검찰총장을 하고 감사원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면은 자, 그렇게 비판받는 정치인들 뭐 능력이 없다, 뭐 선거철에만 그런다, 뭐 표리부동하다 이렇게 비판받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준비가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알고 참 50보 100보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정치를 해보겠다고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준비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매력적이죠.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조민이 맞다 안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권법 센터 인턴 확인서 자체가 그 세미나를 참석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그 스모킹 건에는 자, 언론에서 치고받는 뭐 세미나 참석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그 확인서를 누가 썼냐 여기에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모든 스펙 다 허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하면은 그 단국대 그 논문 관련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장모 교수가 조민이 1저자를 할 정도의 공로가 있었던 거 사실다라고 결정권자가 얘기했어도 그것도 허위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가요? 이거는 그냥 입시 비리, 무조건 유죄 여기에 끼워 맞춘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유죄, 저렇게 해도 유죄, 결정권자가 맞다고 해도 유죄, 결정권자가 도장을 안 찍고 조국 장관이 도장을 찍어도 똑같이 허위 스펙. 이 뭔가요? 무조건 입시 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조민이라는 학생이 고려대에서 어떻게 수업 활동을 했고 뭐 부산의전원에서 어떻게 수업 활동을 해서 의사고시를 어떻게 합격했나요? 그렇게 능력도 없고 입시 비리로 정유라처럼 금메달 걸고 온 애 뽑아 해가지고 교수가 시험 쳐주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시험 치고 자기 능력으로 공부해서 의사 면허 시험을 패스를 한 거잖아요. 자, 이런 게 다 허위면은 어떻게 이 조민이라는 학생은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 면허를 패스했을까요? 참 웃기는 판결이죠. 자, 이낙연은 괴로운 시간을 견디는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재명 쪽이나 여러 가지로 일부 쪽에서는 윤석열 단독 작품이 아니라 이낙연 플러스 윤석열 합동 작품으로 조국을 낙마시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순수하게 100% 잘못했고 뭐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는 게 맞는 건데 너무 다 아니다. 난 잘못 1도 없다. 이렇게 가서는 재판부에서 정상 참작해 줄 것도 안 해주는 거죠. 이런 그 변론 자세를 유지한 것도 정경심 교수 측이 어떻게 보면은 실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징역 4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일단 나올 수 있도록 이재용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도 그 전략을 쓴 거잖아요. 최대한 읍소 전략을 만들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형을 다운시켜가지고 1심에서는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뭐 대법원 갔다가 다시 최종 파기환송 2심에서 뭐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되긴 했지만 형 자체가 2년 6월이다 보니까 뭐 60% 수준밖에 안 살았는데도 가석방.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어떤 게 법칙인 건지는 여러분들도 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조국 백서 김민웅 정경심 무죄 기원 거짓뿐인 자들 번개 맞은 듯. 뭐 이거는 뭐 이미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죠. 뭐 상고한다고 해봤자 상고는 1심과 2심과 다르게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법률심이죠. 법리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이라고 봐야죠.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직원은 뭐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사내 청약 5분의 1, 뭐 크래프톤 주가 울상, 뭐 IPO 슈퍼위크가 마무리돼가는 가운데 증시에 대비한 대어들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그렇죠? 고평가 논란으로 뭐 여러 가지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뭐 굳이 뭐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크래프톤 이야기도 있고요. HMM 파업 위기 이야기도 있고 SK 백신 이야기도 짚어드렸고요. 드디어 열리나요? 월성원전 비리 백윤규 수사 심의. 자, 오늘 이 윤미향 후원금 유용받는 의혹을 받았던 윤미향 의원이 11개월 만에 첫 재판. 뭐 재판은 진행돼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조금 이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뭐 응원해 줄 게 없어요. 자, 뭐 여론조사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38.1, 윤석열 38.4. 자, 조원 CNI, 이낙연 26.1, 윤석열 37.5. 뭐 그날 나오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뭐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격차가 줄어든다, 뭐 윤석열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분위기는 또 없잖아 있긴 하지만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도 발표되고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의힘 내부 경선 토론에 뭐 이렇게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검증되는 정책적인 역량도 검증하고 여러 가지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또 뭐 9월 초에 이제 부인 논문 관련해서 뭐 발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보면서 뭐 추세를 쭉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아그라까지 준비해가지고 자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시켰던 업주들 이야기고요. 제주도 이야기입니다. 뭐 외인이 1.7조 1조 7천억 원을 매도 쳤다고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송혜교 복귀작 이야기도 있고요. 뭐 송혜교 같은 경우에는 뭐 연예계 쪽에서 연애 성공률 100%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병헌, 뭐 송중기, 현빈, 뭐 거의 뭐 드라마 찍은 배우들하고는 다 사귀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종착역이 송중기가 되나 싶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혼했죠. 뭐 안타깝습니다. 뭐 자기들의 선택이지만 뭐 어쨌든 뭐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언급해봤고요. 영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 모타르 들어왔나요? 기름누르 들어왔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옮기러 들어왔나요? 뭐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뭐 남양주 군부대나 뭐 여러 가지로 국유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늘리는 뭐 이런 방향도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자, 뭐 백신 관련해서 개별 문자로 접종일을 통보한다라고 하고 김밥집 요즘에 이제 식중독 관련해서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청결하지 않게 좀 안일하게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리포트 고발적인 성격의 리포트고요. 자, 뭐 어지간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한마디씩 다 코멘트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 쪽 교회에서 뭐 40명 정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좀 불안한 상태인 거고 뭐 전반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계속 확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코로나 확산세. 뭐 이 분위기면은 이번 추석도 망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자, 어쨌든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대로 징역 15년. 자,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구형 그대로 책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9월 17일 선고한다는 이야기. 다양한 이슈, 다양한 논란은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시끄럽고 뭐 이슈가 많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잠시 이런 세상 풍파 이런 부분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 가지고 신선 노름, 날씨도 덥고 하니까 찬물에 딱 발 담그고 뭐 계곡 같은데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신다 하더라도 뭐 집에서 욕실에다가 물 받아놓고 또는 뭐 대야 같은 곳에다 물 받아놓고 뭐 수박이라도 한 덩이 사서 수박이라도 드시면서 망중한을 한번 즐겨보는 것도 이런 폭염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이 뭐 오늘 하루만 15조가 날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이 15조가 다 우리의 돈은 아니겠죠. 뭐 기관 돈도 있고 뭐 외국인 돈도 있고 물론 개미 투자자들 돈도 있겠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고, 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나온 끝물이라면은 그 고점에서 반드시 자, 익절할 수 있는 대비를 하시고,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뭐 1% 2% 정도 떨어진다 싶으시면은 더 오래 보지 마시고 욕심 내려놓으시고 매도하시고 다시 이 사이클을 보셔서 저점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이런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는 금융과 뭐 시사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뭐 일반인들이 뭐 조금은 분석하기 애매한, 조금은 전문가들과 식견이 다른 독특한 전업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시선으로 뭐 주식이나 금융, 시사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유튜버 청세롬이었고요. 뭐 이렇게 쏠쏠한 다양한 정보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